안녕하세요. 뭉시크예요.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5억 2천만 원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인생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가 그게 3월 22일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한 달 전이니까 한 2월 23일? 그 정도에 남편이 친구들이랑 스키장에 놀러를 갔는데 중상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가 한 노인분이랑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 노인분이 어깨 통증을 호소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리조트 안에 그 의무실인가?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그 노인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재벌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그 사람 친구인데 여기 사장 나오라고, 우리 남편을 가만 안 둔다고 아주 난리를 피우셨대요. 여튼 그렇게 그분은 본인 운전기사님이랑 같이 본인의 주치의가 있는 아산병원으로 가셨고, 저희 남편도 걱정이 돼가지고 따라갔대요. 저희 남편은 그렇게 다친 상황은 아니었어요. 가서 새벽까지 특실, 거의 하루에 70만 원 정도 하는 그 입원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쫓겨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문틈 사이로 마지막 들은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 이 새끼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찝찝하지만 결혼식은 예정대로 올렸고, 그해 5월 제가 낮에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등기가 하나 온 거예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뜯어봤더니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소송 금액이 좀 작았죠. 마지막에 나온 소송 금액에 비해서는. 법원에서 온 그 등기 내용의 핵심은 저희 남편이 100% 잘못을 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치료비 등으로 일단 3천만 원을 청구를 하는데, 나중에 치료가 끝난 후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총 치료비와 어깨 장애율 발생 정도에 따라 일실수입, 그러니까 앞으로 장애가 발생할 것에 대하여 청구를 하겠다. 여기서 3천만 원은 법원에서 일단 이 사건을 단독 사건으로 배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련은 시작이 됐고, 남편이 변호사를 많이 만나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핵심 쟁점은 3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누구의 과실 비율이 큰지,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장애가 발생할 정도인지, 상대방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며 나이가 몇 살인지, 이것들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된다고요. 일단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기게 됐어요. 한 1년간 법정에 출석을 한 끝에 결국 상대방이 저희 남편한테 최종적으로 청구한 소송 금액은 5억 2천만 원. 다 갚기까지 법정 이자로 15%를 복리로 가산한다. 이걸 계산해보면 매년 이자만 7,500만 원. 그 근거로는 제 남편의 100% 과실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그분의 어깨 장애율이 17% 발생했으며, 나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천 징수상의 한 달 급여는 3,200만 원이다. 사고 당시 61세로 70세까지 무리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다. 5억 2천만 원이라는 소송 금액을 때려 맞고 저희 남편은 멘탈이 나갔고, 매일 퇴근 후에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차린 거는 가족 때문이었대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때부터 남편은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현재 처한 상황을 주변인들에게 널리 알렸고, 고맙게도 주위의 지인들이 함께 고민을 해줬어요. 처음 남편이 한 일은 상대방 직업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이게 저희 남편의 지인한테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가 있는데 상장된 회사들의 정보가 나와 있는 사이트였죠. 거기서 그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훑어보니까 한 해 수십억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게 전부
관리비, 주차비, 임대료더래요. 그리고 그분은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였어요. 실질적인 건물주였던 거죠. 건물주의 소득은 불로소득의 일환이라서 노동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월소득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분이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원천징수상에 월 급여를 3,200만 원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까지 내고 있으니까 노동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남편은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물어 발품을 판 결과 경험이 많은 한 여성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을 하게 되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송의 핵심 쟁점. 충돌 사건에서 잘못된 책임이 누가 더 큰가? 저희 측에서 제시한 카메라 각도랑 상대방에서 제시한 카메라 각도가 좀 달랐는데요. 그때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희 측은 비교적 멀리서 봤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였고 상대방은 특정한 각도에서 바라봐서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 남편은 그 영상의 캡처본을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결국 그분과 남편은 동일 선상에 있었고 그분이 급격히 남편의 경로로 들어온 거라서 갑작스럽게 멈추다가 다리가 걸리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게 법원에서 상당 부분 인정이 되어서 과실 비율이 제 남편이 40%, 상대방이 60%,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큰 것임을 인정해 주었어요.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은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가서 그분의 치료 기록, 현재 상태 등을 감안해서 최종적인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장애율을 계산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약 1년간 6차례인가? 지정된 병원에서 결과 거부 의사를 밝히다가 결국 마지막 병원에서 나온 장애율이 17%였다고 해요. 계속 거부하다가 마지막 병원에서 장애율이 나왔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지만 절차상 법원이 정해준 병원이었기 때문에 장애율은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마지막, 손해배상 청구 비용 규모의 분수령이 될 부분이었죠. 과연 이분의 소득을 인정해 줄 것인가?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방이 대표이사로서 월급여가 책정은 되고 있으나 결국은 임대사업자로서 건물주나 다름없으며 불로소득의 일환이다. 대표이사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회사의 명운이 달라지거나 이분의 월급여가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에 상대방은 아니다. 해외 금융 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리고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해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증명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법원의 판결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직업 가족연함표에 의해 65세를 정년으로 보고 그분의 소득도 일반 기업의 임원 정도의 규모로 책정하고 제 남편의 과실 비율 40%, 그분의 어깨 장애율 17%, 그리고 15%의 이자를 계산해서 약 4,5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줬던 것 같아요. 중간에 변호사 수임료 교체한 것까지 해서 약 6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는 바람에 기간은 총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고등법원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죠. 제가 오늘 남편이 겪은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고 이렇게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다 포기하고 변호사만 믿고 있었다면 과연 그분 직업에 대한 실마리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밝힐 수 있었을까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조사는 지인의 아이디어였고요. 과실 비율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는 저희 남편이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변호사분들도 수임받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주시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저희 변호사님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편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정말 발품 팔고 노력해서 알아본 변호사님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널리 알려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분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